김민재, 미친 몸싸움 공중볼 승률 100% 미친 활약 또 터졌다. 상대 공격수 2명 날려버린 미친 수비. 나폴리 김민재 폼 나왔다. 그래 이게 김민재지 키읔.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인 피롤레는 올해를 돌아보며 세리에 A와 나폴리의 굵은 족적을 남긴 김민재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매체는 나폴리의 우승을 안기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김민재. 그 남자의 2023년을 돌아보자 라고 운을 뗐다. 매체는 김민재가 뮌헨으로 떠날 때 나폴리 팬들은 번개가 한번 쳤을 정도로 아쉬운 느낌을 받았다. 며 김민재를 보내는 나폴리 동료들도 아쉬움이 컸다. 김민재가 세리에 A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접어도 베수비오 화산, 나폴리 인근의 화산, 이 그림자 밑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재는 우연히 나폴리에 입단했다. 하지만 그 우연은 때론 기묘한 속임수처럼 김민재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다. 고 극찬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든든한 수비를 발판 삼아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렸다. 이적 첫 시즌이자 빅리그 무대 첫 경험이었지만 적응기조차 필요 없이 리그 초반부터 끝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리그 35경기에 출전하며 패스 정확도 91%, 걷어내기 122회, 태클 시도 55회, 가로채기 41회 등 거의 모든 수비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트피스 상황 등에서 공격에도 적극하다며 2골 2도움을 올렸다.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로 떠오른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리그 올해의 수비수와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매체는 김민재의 2023년은 분명 괴물이었다고 찬사를 쏟았다. 김민재가 오기 전 나폴리 팬들은 몇 시즌 동안 최후방 수비를 든든하게 책임졌던 칼리두 쿨리발리와 작별해야 했다. 팬들은 쿨리발리 수준의 선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았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단장은 김민재 영입을 추진했다. 미지의 선수에게 도박을 한 그의 결정을 향해 비판도 있었다. 김민재를 향해 담배 브랜드인 김을 빗대어 담배 3갑에 3유로 약 4,200원 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본인을 데려온 이유를 증명했다. 어떤 공격수와 붙어도 맞설 피지컬과 기술을 보여줬다. 올해는 나폴리와 김민재 모두에게 승리였다. 고 돌아봤다. 김민재의 인생 경기로 꼽히는 AC 밀란전을 떠올리며 거듭 칭찬했다. 당시 김민재는 경기 막판 디아스의 헤더를 발끝으로 막아내며 2에서 1 승리를 이끌었다. 관중석에서 김민재의 플레이를 지켜보던 AC 밀란 레전드 말디니가 머리를 감싸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매체는 김민재의 명경기 중 하나는 AC 밀란 원정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로소네리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고 설명했다. UCL 무대 활약도 돋보였다. 나폴리는 리버풀, 아약스 등과 조별리그 같은 조에 묶였지만 조 1위로 당당히 16강에 진출했다. 김민재의 철벽 수비가 있어서 가능했다. 16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격파하고 8강에서 비록 AC 밀란에 패했지만 나폴리 구단 역사상 첫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활약을 발판 삼아 올여름 독일 명가 뮌헨으로 이적했다. 뮌헨 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등 여러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민재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끄는 뮌헨을 최종 선택했다.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한 뮌헨은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인 5천만 유로, 약 710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했다. 매체는 김민재가 나폴리의 계약, 바이아웃을 봤을 때 그가 여름에 떠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뮌헨은 바이아웃 조항을 노렸고 결국 이적은 이뤄졌다. 번개, 같이 빨랐던 이적은 김민재의 엄적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 번개처럼 지나간 김민재의 엄적을 나폴리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구단 역사상 최고 수비수를 봤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 고 전했다. 나폴리에서 활약에 힘입어 김민재는
올해 발롱도르 최종 순위 22위에 오르는 기염을 이루기도 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은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의 샤들레 극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재는 수비수 중 가장 높은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함께 후보에 오른 요슈코 그바르디올이 25위, 후뱅 디아스는 30위였다. 올해 최고의 수비수는 김민재였던 셈이다. 김민재보다 낮은 순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 23위, 아스널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 24위,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랑달 콜로 무안이 공동 28위 등이 있었다. 프랑스 레키프는 김민재의 후보 선정과 관련해 나폴리에서 엄청난 운동 능력, 빌드업 활약을 펼치며 칼리두 쿨리발리를 완벽히 잊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밖에 김민재는 아시아 출신 수비수 역대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건 김민재가 네 번째다. 2002년 설기현을 시작으로 2005년 박지성, 2019년과 2022년 손흥민이 후보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해 아시아 역대 최고 기록인 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동안 아시아 선수에게 발롱도르는 공격수와 미드필더에게만 허락된 영역이었다. 1998, 1999년 나카타 히데토시, 일본, 2002년 설기현, 2005년 박지성, 2007년 유니스 마흐무드, 이라크, 2019년, 2022년 손흥민까지 공격수와 미드필더가 아니면 발롱도르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엄청난 존재감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고 위넨에서 맹활약을 이어가자 나폴리 언론에선 김민재를 너무 싼 가격에 위넨으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 가 수비수치고 비싼 액수에 속하지만 김민재의 경이로운 활약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했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 에어리어 나폴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선수들 대부분을 지켰다. 주축 공격수 빅터 오시멘과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중원 핵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팀에 남았다.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김민재였다. 김민재는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로 미넨으로 이적했다며 나폴리가 김민재를 너무 싸게 팔았다. 모두가 나폴리를 비웃을 것이라고 전했다. 터키 언론도 세계 최고 수비수로 떠오른 김민재, 26를 극찬했다. 터키, 아잔스 스포르는 이날 김민재의 발롱도르 순위 소식을 전하며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던 김민재가 맨체스터 시티 센터백 듀오를 제쳤다고 기뻐했다. 터키와 김민재는 인연이 깊다. 김민재가 2021년 베이징 고안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해 유럽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다. 터키 언론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뛸 당시 마치 벽 같다고 자주 극찬을 쏟아낸 바 있다. 리그 31경기 포함 공식전 40경기를 소화한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을 발판 삼아 한 시즌 만에 세리에 A위 나폴리로 이적했다. 터키, 아잔스 스포르는 해마다 급상승한 김민재의 이적료에 주목했다. 매체는 김민재는 단 300만 유로, 약 42억 원로 페네르바체로 왔다. 이어 한 시즌 만에 이적료가 1800만 유로, 약 257억 원로 뛰어 나폴리로 이적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거암, 미넨으로 5천만 유로, 약 714억 원로 이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는 이어졌다. 김민재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까지 휩쓸었다. AFC는 지난 10월 31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2 AFC 어워즈에서 김민재에게 2022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여했다. 국제선수상은 AFC 가맹국 선수 중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이 2017년, 2019년, 2023년 세 차례 수상한 것이 전부였다. 김민재는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 수비수로는 최초로 수상하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또 새로 썼다.
수비수로는 초대 수상자인 나가토모 유토, 일본, 에 이어 두 번째다. 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는 나폴리가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세리에 A 리그에서는 16번이 클린시트,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따내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수상은 나폴리 시절 활약 덕이었다. 김민재는 뮌헨 이적 후 분데스리가에서도 괴물 수비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마티아스 더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 등 정상급 센터백 사이에서 김민재는 주전 중앙 수비수로 연일 출전 중이다. 분데스리가 리그 15경 기전 경기 선발로 나섰다. DFB 포칼 1경기, UCL 1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소화했다. 혹사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김민재는 평균 평점 7.14로 센터백 중 가장 높았다.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 2위 뮌헨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 김민재가 이름을 올랐다. 레버쿠젠에서는 빅터 보니페이스, 알렉스 그리말도, 플로리안 비르츠, 조나탄 타, 오딜롱 코소노 5명이 선정됐다. 17골을 기록 중인 세루 기라시, 슈투트가르트와 골키퍼 올리버 바우만, TSG 1899 호펜하임, 이 남은 두 자리를 차지했다. 직전 슈투트기르트전에서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으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과시했다. 후반 18분 뮌헨의 코너킥 상황에서 알렉산더 파블로비치가 오른쪽 코너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나폴리 소속이던 지난해 9월 라치오전 이후 1년 3개월 만에 터진 골이었다. 득점 후 베테랑 토마스 밀러, 중앙 수비 파트너인 다옅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를 껴안으며 축하했다.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뮌헨은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다만 케인의 골을 도왔던 김민재의 도움 기록이 취소됐다. 김민재는 후반 10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와 경합에서 이겨내며 헤더로 패스했다. 이를 케인이 문전에서 머리로 밀어넣어 득점을 완성했다. 분데스리가 데뷔골과 데뷔 도움을 같은 날 동시에 터뜨린 순간이었다. 경기 후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김민재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를 한 골 1도움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9일 김민재의 도움 기록이 없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김민재의 헤더가 상대 수비수 머리에 맞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의 슈투트기르트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지만 아쉬운 판정 속에 득점이 취소되기도 했다. 데뷔골이 터지기 전엔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알렉산더 파블로비치가 올려준 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뒤늦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유럽 현지의 호평이 잇따랐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경기 최고 평점인 8.82를 부여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도 최고인 8.3을 줬다. 다만 풋몹은 멀티골을 넣은 케인에게 최고 평점인 9.0을, 김민재에겐 두 번째로 높은 8.6을 부여했다. 독일 키커는 김민재에게 최고 평점인 1을 줬다. 키커의 경우 활약이 좋을수록 평점이 낮다. 평점 1은 양팀 통틀어 김민재가 유일했다. 유로스포르트도 김민재는 경기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하며 김민재와 뮌헨 수비진은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1에서 5패에서 최악의 밤을 보냈다. 팬들은 김민재가 구단 레전드인 프란츠 바켄바워, 루시오, 클라우스 아우겐트할러, 하지 마르티네스 등 전설적인 선수로 평가받기에 부족하다고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는 경기를 지배했다. 공수 모두 맹활약했다고 평했다.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슈투트가르트 공격진을 상대고 걷어내기 6회, 가로채기 6회, 태클 1회를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은 93%,
42분의 39로 미는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올 시즌 16골을 몰아치며 득점 부문 2위 올라있는 폭격기 세로 기라시를 철저하게 막았다.